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네, 선생님과 함께 자, 세계사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중간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가 들어가는 그런 진상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그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우유빛깔 남부쌤이라고 부르면서 네, 그렇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세계사가 그렇게 힘들었어. 네, 지금부터 선생님이 세계사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중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중국 최초의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상나라야. 그런데 너희들이 상나라 하면 한 가지를 딱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얘는 무슨 정치라는 거지? 신권 정치를 펼쳤다. 네,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초의 나라야. 그러면 나라긴 하지만 겁나 이제 후달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나라의 왕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허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자, 반드시 신한테 다 물어봤어.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다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신한테 물어봐가지고 자, 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정치했다 해서 우리 무슨 정치라고 하는 거야? 네, 신권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신권 정치를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네, 증거가 있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각골 문자라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 각골 문자라는 것은 바로 뭐야? 네,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자, 여러분들 거북이의 등껍질이 있어. 그러면 등껍질을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뜯어가지고 자, 거기다가 점을 친 다음에 그 점괘를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점을 쳤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신권 정치 펼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자, 각골 문자는 자, 오늘날 무엇의 기원이 된다? 그렇지. 한자의 기원이 된다. 요까지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상나라가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네, 주나라가 들어섰다. 자, 너희들이 주나라 하면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봉건제야. 자, 그런데 이 봉건제에 대해서는 자, 시험 문제 무조건 네, 100% 출제된다. 자, 만약에 봉건제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네, 이빨을 다 뽑고 네, 틀니 끼고 다닐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봉건제는 시험 문제 100%니까 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봉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주나라의 황제가 너무 힘이 세지게 되면서 자, 이 황제가 땅이 넓어지게 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넓은 땅을 어떻게 다스리지? 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넓은 땅을 갖다가 자, 중앙은 자기가 다스려. 그치? 그런데 나머지 지방은 나누어가지고 자,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 거냐면 그렇지, 제후들한테 다스리라고 나누어 준 거야. 알았어? 그걸 갖다가 봉건제라 그래. 선생님이 앞에서 봉건제에 대해서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4시간의 기적이니까. 자, 이거를 선생님이 길게 설명해주면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네, 100시간의 기적이 될 거예요. 알았죠? 아니면 기적이 안 일어나든지. 자, 그래서 잠깐 짝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봉건제입니다. 근데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어쨌든 왕이 조금 힘들더라도 자, 지 혼자 이 나라를 다 다스려야 돼.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왕이 요거를 쪼개가지고 제후라는 놈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이 제후라는 놈들이 뭐한다? 네, 겁나 깝친다. 그래가지고 제후들이 여기저기서 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중국이 여러 개로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건제로 인해서 결국 자, 왕권은 굉장히 약화되게 되고 이 약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중국 본토에 아주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들어서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시기를 갖다가 자, 오늘 이 시간에 처음 공부하는 거 바로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춘추 전국시대라는 건 뭐냐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친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춘추 전국이 뭐라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친 거다. 알았지? 이 춘추시대는 나라가 춘추 5패라고 해가지고 5개의 나라로 찢어져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국시대가 돼. 자, 전국시대가 되면은 나라가 또 몇 개로 찢어지게 되냐면 7개로 더 심해져서 7개로 딱 찢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춘추시대 5개로 찢어졌고 전국시대 7개로 찢어졌어. 시험제 무조건 안 나오니까 머릿속에 그냥 삭제해버려, 딜리트해버려, 지워버려. 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선생님이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을 갖다가 얘기해줬더니 여러 개로 찢어졌다. 그치? 오죽하면 너희들 전국이라는 표현을 싹 댔냐. 자, 전국이란 말이 바로 뭐야?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 전국이 아니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국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 거야.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중국 최고의 혼란기다. 자, 다시 한번 춘추 전국 시대의 특징 바로 뭐라고? 네, 중국 최고의 네, 혼란기다. 자, 뭐라고? 네, 혼란기다. 네, 혼란기라는 말. 네, 시험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자, 뭐를 갖다가 쓰기 시작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 철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 있었던 상나라,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기를 썼다, 못 썼다? 못 썼어. 자, 이때는 뭐를 썼냐면
청동을 썼어요. 그쵸? 근데 너희도 알겠지만 이 청동은 뭔가 반짝반짝 빛나고 이쁘기는 하지만 선생님처럼 연약해요. 자, 그래서 이 청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구부러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 춘추 전국 시대는 발전됐기 때문에 자, 뭐를 사용한다? 철제를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자, 춘추 전국 시대에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났다? 전쟁이 벌어졌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어렵게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바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뭐했다? 혼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혼란했지만 자, 뭐가 발전했니? 철기 같은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니?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뭐 했다는 거야? 발전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죽방 날리고 하이킹 날리고 굉장히 막 혼란하지만 자, 그렇지만 자, 사회나 또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적으로 이 내용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도 혼란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미발달했다. 막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 그럼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네, 틀린 얘기야. 자, 정치적으로는 혼란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뭐 했다고? 발전했다. 요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철제로 뭐를 만들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들 철은 선생님 뭐라 그랬지? 네, 단단하다고 했지? 그러면 단단한 걸로 뭐 하고 싶어? 푹 찔러보고 싶죠. 그쵸? 그러니까 철제 뭐를 만들었다? 그렇지, 무기를 만든다. 자, 그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가 벌어져? 네, 정복전쟁이 굉장히 뭐 활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철제로 또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네, 농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농업 생산력 자체가 자, 엄청나게 네, 증가하게 돼.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자, 내가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생산된 농작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농작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처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퍼묵퍼묵하면서 이제 처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남는 게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까? 가서 팔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가서 팔았다 뭐가 생겨났을까? 네, 시장이 생겨났다. 근데 시장이 생겨났는데 조금 더 편하게 장사하고 그다음에 물건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네,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지금 돈 세고 있는 거야? 네,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이때 뭐가 등장했다? 네, 화폐가 등장했구나. 라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하나의 농업이 발달했는데, 자, 이때부터 처음으로, 자, 뭐를 사용했냐면, 소를 농업에 시작했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우경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 춘추전국 시대 때, 자, 뭐를 처음으로 사용한다? 철제를 사용했다. 이거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하고 가는데, 사실 춘추전국 하면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삭발도 해봤고 산다라방 머리도 했는데 네, 앞에 있는 피디님이 이러네요. 네, 지 아니라고, 지 얘기 아니라고, 네, 눈썹을 밀어보라고. 네, 좋습니다. 쌤이 눈썹 밀고 네, 모나리자 버전으로 수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춘추전국 하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알았죠?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자, 제자백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제자백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겠지. 자, 제자백가 할 때 제자는 제자야. 자, 그 다음에 백이라는 건 백이고, 그 다음에 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는 누구를 만들어낸다? 제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백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라는 거야? 일종의 학교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제자백가를 만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주면 너희들 춘추전국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치? 근데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겁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해야 되겠죠. 내가 여러분들 등신이야. 머리에 든 게 없어. 문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예, 당연히 지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 네, 인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자, 그래서 제자백가를 나타나게 된 거는 뭐냐면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자, 인재를 아주 똑똑한 인재를 등용하여 각 나라가 뭐 하고 싶었다는 거야? 부국강병하고 싶었다는 거야. 자, 부국강병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니? 나라를 부유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최홍망처럼 그 다음에 추성훈처럼 네, 이렇게 아주 세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지. 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백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인재를 등용하여 부국강병하려고 했던 정책, 그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네, 제자백가다. 자, 여러분들 제자백가의 특징 네,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자백가, 쌤이 아까 그랬죠? 가는 집이라고. 그런데 이 가에서 이 집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배출한다. 그러면 어떤 제자들이 배출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명한 그 가, 유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 네, 도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법가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묵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네, 병가가 있어.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을 찝어보라고 얘기한다면 유가, 도가, 법가가 시험 문제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묵가고 병가도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어떤 결정적인 답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 알았니? 그러니까 유가, 도가, 법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면 돼. 알았어? 그래서 유가라는 곳에 딱 가게 되잖아. 그러면 스승님이 계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네, 공자고 그 다음에 맹자다. 자, 그러면 이 유가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사상이 있을 거야. 너희들 공자고 맹자 어디서 많이 보니? 네, 도덕책에 많이 나오는 하라방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라방구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 도덕.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도덕 정치를 펼쳐야지만 잘 나간다. 이런 걸 표현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유가면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도덕 정치 이런 거야. 도덕.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덕이야.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예의라든가 또는 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종교로 발전하기도 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너희들이 많이 들어봤던 유교가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가를 해보겠는데, 자, 도가에는 누가 있냐면 노자하고 장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노자하고 장자를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노자, 놀자, 장자, 잠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놀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춘추전국 시대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나이 죽어버릴지 모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놀고 먹자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 네, 이 자연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해. 자, 그래서 나중에 도가가 종교로까지 발전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네, 도교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법가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자, 한비자라든가 또는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가에서 외치는 건 뭐냐면 강력한 법이야. 근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법은 원래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강력해봤자 뭐 얼마나 강력합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실제 어느 정도까지 강력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자, 사과를 하나 훔쳐먹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 사과를 훔쳤으면은 그거에 대한 가격만 이렇게 배상하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사과를 훔쳤다 하면은 그냥 팔을 잘라버려. 그치?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혀 뽑아. 네, 이 정도까지 강력했다. 자, 그래서 강력한 법 정치를 외쳤던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법가가 외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묵가는 누가 외쳤냐면, 네, 묵자. 네, 묵자가 외쳤어. 그런데 이 묵자가 좀 약간, 네, 돌 플러스 I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얘 약간 돌 플러스 I인데, 이 묵자가 뭐를 외쳤냐? 사랑을 외쳤어요. 그쵸? 네, 자기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사랑을 외쳤어. 자, 그 다음에 먼저 병가입니다. 자, 병가는 누가 외쳤냐면, 네, 손자가 외쳤어요. 네, 손녀 말고 손자가. 자, 그래서 이 손자, 여러분들 손자 병법 들어봤지? 그래서 병가인데, 이 병가는 뭐를 중요시했냐면, 병법을 중요시했어. 병법.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할 때는 이런 병법이 필요하다. 이런 병법을 중요시했어. 자, 그래서 너희들 기억한다. 유가, 도가, 법가의 특징들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네, 제자백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제자백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춘추전국 정리했는데요. 자, 춘추전국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선생님 빼놓지 않고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 정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놓고 가는데, 자, 우리가 춘추전국을 어쨌든 간에 하나로 통일했던 인간이 나타났지.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진의 첫 번째 황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진시 황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 그렇다면 춘추전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의 이름이 뭐냐? 그렇다면 네, 우리는 진이 되겠다. 그제? 자, 그래서 진시 황제. 자,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시자가 시조할 때 처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그게 바로 누구야? 진시 황제.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나라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말이지. 자, 어떤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니? 차이나라고 얘기하지. 자, 그렇다면 자, 차이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거 그냥 발음해봐. 진이
진이지. 그치? 그러니까 진에서 사실은 뭐가 나왔다는 거야? 중국 차이나가 나왔다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차이나하고 관련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진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 돼. 어쨌든 간에 진시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네, 춘추 전국을 자, 하나로 어떻게 했다? 네, 통일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진시 황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펼쳤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펼쳤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니까 일단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 화폐 그리고 네, 문자 그리고 네, 도량령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했다. 자, 그러면 일단 화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는 원을 사용해. 1,000원, 2,000원 할 때 그런 원. 그런데 저쪽 경상도에서는 자, 달러를 사용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모든 지역은 다 1,000원, 2,000원은 써라. 원으로 통일해. 이렇게 화폐로 통일한 거야. 진시 황제가 화폐를 통일했고 그다음에 문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배울학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 쓴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배울학자를 이렇게 쓰고 어떤 지역에서는 배울학자를 뭐 이렇게 쓰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 뭐 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배울 은 이걸로 통일해라 이렇게 하면서 문자 통일했고 그 다음에 도량령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야.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쌀을 한 돼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쌀을 요만한 데다가 한 대를 주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쌀을 이만한 데다 한 대를 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대는 요만한 거다라고 그렇게 통일해 준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네, 화폐 문자 도량령 네, 통일했다 요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였냐면 사상을 통일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상을 뭘로 통일했냐면 아주 강력한 네, 법가로 통일했다는 걸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 진시 황제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 알죠? 굉장히 중국 최고의 사이코패스면서 얘 약간 또라이 스타일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렇지. 나라를 이렇게 강력한 법으로 그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정말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법가로 그냥 통일을 해버려. 그러면 나머지 사상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탄압을 했어요. 누구를 탄압을 했냐면 네, 유가를 탄압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유가를 탄압했다고요? 그래, 유가를 탄압했어. 그러면 유가를 탄압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분서갱류라는 사건이야. 자, 여러분들 분서갱류라는 건 뭐냐면 분서라는 건 서자가 책이야. 근데 그 책을 어떻게 했다는 걸까? 네, 불사질렀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제 유교 책입니다. 근데 그 유교 책을 불사질러 버리고 그다음에 갱류라는 건 뭐냐면 갱자가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구덩이에다가 살아있는 유학자를 그대로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진짜 사이코패스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서갱류 사건을 통해서 자, 그 당시 인기가 좋았던 유가를 탄압하고 자, 법가를 어떻게 했다? 네, 통일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서 봉건제를 했더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 봉건제의 단점은 이렇게 땅을 나눠가지고 제후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후들이 충분히 깝치고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후들이 깝치니까 왕권이 약화되는구나. 자, 그래가지고 자, 진시 황제가 이 봉건제를 없애버리고 실시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네, 군현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군현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면 땅을 우선은 군으로 나누어. 알았어?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군을 또 현이라는 것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누어. 그래가지고 이 모든 군과 현을 누가 다스리는 거냐면 바로 진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조금 힘들고 뭔가 빡시기는 하겠지만 이 진시 황제가 모든 군과 현을 다 다스리는 거야. 알았어? 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제도라고 나와.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한 설명? 군현제. 뭐에 대한 설명? 군현제. 뭐에 대한 설명? 군현제.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진시 황제는 뭐를 실시했다? 네, 군현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묶은 다음에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자, 이것들을 통해서 진시 황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진시 황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인데 이거를 통해서 누구의 힘을 강화하고 싶다는 거니? 자기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을 강화하고 싶다는 말이네. 자,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자, 왕은 어디에 있어? 중앙에 있지. 근데 중앙에 있는 사람이 뭐한다? 모든 힘을 집권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네, 중앙
중앙 집권화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진시 황제의 중앙 집권화 정책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 이 진나라 자체는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 진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원인 두 가지가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갔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무리할 정도로 강력한 무슨 정치를 펼쳤니? 법가 정치를 펼쳤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할 수 있잖아. 내 얼굴은 천송이 막 이러면서 막 거짓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얼굴 막 모가지 쳐버리고 막 이랬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그게 뭐한 거야? 강력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그 당시에 아주 너무 무리할 정도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어. 그래서 이 토목공사라는 건 뭐냐면 뭐 다리나 건물 이런 걸 짓는 건데 얘네가 그 당시에 대규모로 지었던 건물이 있지?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만리장성을 쌓았잖아. 그치? 그래서 만리장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목재 쥐고 그 다음에 막 벽돌 쌓고 어떨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성들이 엄청나게 진시 황제한테 뽀큐로 날렸을 거예요. 그쵸?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여기저기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농민 봉기가 일어나. 그래서 이 농민 봉기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농민 봉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진나라 때에 진나라 말기에 나타났었던 그 농민 봉기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렇게 되면서 진나라 자체가 아예 어떻게 하게 된다. 그렇지. 멸망하게 되었다. 까지 정리를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하나 정리하고 갈 건데요. 그렇다면 진시 황제는 왜 만리장성을 쌓았을까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중국 북쪽으로 가면은 여러 개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방 유목민족들은 굉장히 일종의 꼴룡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똘추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리도 안 돌아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인데 그 북방 유목민족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바로 흉노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흉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흉노들이 진나라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자꾸 흉노들이 진나라를 계속해서 침입을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시 황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자, 진나라 하면은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자, 누가 들어서게 되느냐? 한나라가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이 한나라를 세운 고조가 있어. 그러니까 고조라는 건 뭐냐면 한나라를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한나라를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조금 야해. 자, 이름이 뭐냐면 유방찌지야. 자, 그래서 유방이 나왔습니다. 자, 유방이 뭘 세웠다고? 한나라를 세웠다. 요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유방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유방의 업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거가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유방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군현제가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치? 왜? 황제가 너무 힘들어. 그치? 그런데 앞에 있는 봉건제가 또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해 본다면 군현제도 엄청난 장점이 있고 봉건제도 엄청난 장점이 있어. 아하, 그렇다면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섞은 뭔가 울트라 캡슐 뭘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나라 고조가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궁국제를 만든다. 알았냐? 자, 뭘 만들었다고? 궁국제. 뭘 만들었다고? 궁국제. 이 궁국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군현제의 장점과 그 다음에 봉건제의 장점을 섞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어떻게 섞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땅이 있잖아. 그러면 수도가 있어요. 바로 중앙이죠. 자, 그래서 수도 중앙은 자, 누가 다스리냐면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한다면 군현제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나눠가지고 자, 지방은 누가 다스리냐면 이거는 제후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다스리는 거야. 이런 통치 방식을 우린 뭐라 그래? 봉건제라고 하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궁국제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 수도는 군현제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방은 뭐로 다스린다? 봉건제로 다스린다. 알았지? 근데 너희들이 볼 때 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야 나쁜 제도야? 이거 봉건제하고 거의 똑같은 제도죠? 이것도 겁나 씨빠빠룰라
제도가 겁나 좋지 않은 그런 제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군국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누구 때 사라지게 되냐면요. 바로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자, 여러분들 한나라 무제 황제는요. 자, 시험 문제 1타면서 자, 이 사람이 대한 거는 그냥 쫘르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자, 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뭐니까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전성기라는 건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라 자, 뭐를 확장해야지 전성기야. 그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해야지 전성기야. 자, 얘가 어느 정도까지 영토를 갖다가 확장을 하고 있었냐면 자, 그때 당시에 고조선도 얘가 공격을 했었고 그 고조선이 너희들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 그 한나라의 침입을 받잖아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네, 이 새끼 쳐들어온 거야. 알았어? 그래서 고조선도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제일 공격을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자, 흉노를 갖다가 격퇴했었던 사건. 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흉노를 격퇴하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장건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네, 지금부터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가 망했어.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게 되냐면 한나라가 이렇게 들어서게 된 거야. 그제? 자, 그런데 요렇게 만리장성이 쌓여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엔 누가 살고 있냐면 네, 흉노가 살고 있는데 자, 이놈의 새끼들이 만리장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흉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 이제 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흉노놈들이 겁나 이제 성가시고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무제 혼자만의 힘으로 얘네를 격퇴할 수 있지만 뭔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걔네 보고 이렇게 격퇴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 무제가 굉장히 이뻐하고 있었던 장군 중에서 장건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가지고 서쪽으로 가면은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대월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베트남 정도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알았어? 그런데 이 대월지는 원래 여기쯤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얘네가 흉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얘네가 이쪽으로 이사를 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월지하고 흉노는 원수란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한나라의 황제가 무제가 장건을 불러서 우리가 좀 싸우기는 귀찮으니까 네가 대월지에 가가지고 이 대월지한테 흉노를 좀 격퇴하게끔 시켜봐라 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장건이 어떻게 했냐? 여행을 떠나요.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떠나는 과정 속에서 흉노한테 잡혀. 그 잡혀가지고 여기서 조금 살아. 근데 살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장건이 다시 탈출해가지고 대월지를 갔어. 자, 그래서 결국 대월지에 도착했는데 대월지에 가서 장건이 막 이제 얘기를 했어. 너네가 흉노를 좀 격퇴하면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대월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장건이 어떻게 했느냐? 네, 다시 돌아와. 근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흉노족한테 한번 또 잡혀. 그래서 여기서 뭐 부인도 생기고 애도 나. 근데 얘가 또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네, 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잠깐 4시간의 기적에서 들으니까 잠깐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적으로 장건은 대월지까지 왔다 갔다 한 30년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30년 정도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실적으로 한 무제는 자기가 장건을 보냈지만 장건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얘가 군대를 데리고서는 흉노를 내쫓아서 흉노가 겁나 유럽까지 도망을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왜 선생님이 굳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가냐면 장건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 여기가 어디냐면 사막이야. 근데 너희들 사막에는 길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런데 장건이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막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어떤 길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단 말이야. 이 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비단이 저쪽 서양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비단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비단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는데 실크로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장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무제 때 뭐가 만들어졌다? 자, 비단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 비단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동쪽과 서쪽이 서로 뭐 했다? 무역했다. 동쪽과 서쪽이 서로 뭐 했다? 무역했다. 그래서 비단길의 의의는 뭐냐? 이거는 동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교류의 그 통로가 되었구나.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비단길이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느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비단길은 어떻게 하다 만들어졌다고? 네, 흉노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네, 지나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단길을 통해서 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한무제 업적을 갖다가 얘기하면 이 한무제가 봤을 때 그 진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었어? 강력한
강력한 법과 정치 때문이었지. 그래서 이런 강력한 거를 백성들은 싫어한다. 뭔가 백성들은 네, 부드러운데 미키 유천처럼 네, 미키 유천처럼 네, 이렇게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부드러운 사상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유학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자 뭐를 네, 유학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유교라는 거, 선생님이 유학이 종교가 되면 유교가 된다 그랬죠? 이거를 갖다가 아예 국교,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한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군국제가 별로 좋지 않아. 그치?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건제랑 다를 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왕권이 약화돼. 자, 그래서 한 문제는 뭐를 실시했냐면 네, 군 현제를 다시 실시하게 되는 거야. 자, 뭘 실시했다고? 네, 군 현제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 소금과 그 다음에 철에 대해서만 뭐를 하고 있었냐면 네, 전매 제도를 펼치고 있었다. 자, 전매 제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물건을 팔 때 다른 사람들은 못 팔아. 그럼 누구만 파는 거냐면 국가만 이거를 팔 수 있는 거야. 너희도 알겠지만 소금이나 철은 굉장히 귀한 거고 꼭 필요한 것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독점해가지고 팔았다는 것은 아, 이놈이 돈을 짭짤하게 벌었겠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소금과 철을 전매 제도를 펼쳤다. 이거를 조금 더 뭔가 심화돼서 알아본다면 국가에 뭐가 많아졌다? 돈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국가 재정이 확충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선생님하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자, 중국에서는 통치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니까 자, 주나라 때 봉건제였지. 그치? 이거 시험제 1타야. 자, 그다음에 진나라 때 이게 뭐로 변했어? 9년제로 바뀌었지. 자, 그러다가 한나라 유방 때, 유방 찌지 고조 때, 자, 이게 뭐가 됐어? 네, 군 국제가 됐다가 다시 한나라 무제 때 이게 뭐가 됐다? 네, 군 현제가 됐다. 네, 요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 한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한나라에서는 방금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 이 유교 자체가 국교가 됐다 그랬지. 그래서 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유학 발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책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때 발달했던 학문이 바로 뭐냐면 네, 훈고학이 발전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 화학하면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다. 자, 유교, 경전의 자, 뭐라고 얘기를 나오냐면 해석과 정리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이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면 훈고학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줄게. 훈고학이 바로 뭐냐면 훈자가 그 훈장 선생할 때 훈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 자, 너희들 유교가 지금 처음으로 연구가 되는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 진시황제 때 그 유교 관련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 유교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유교가 뭔지 알아? 몰라. 그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거기다 다 일일이 해석을 달았다는 거야. 유교 경전에다가 일일이 해석을 달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훈고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훈고학은 바로 뭐냐면 유교 경전에 뭐다? 해석과 정리다. 그래서 해석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뭐다? 훈고학이다.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비단길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비단길을 바탕으로 해서 저쪽 서쪽에 있는 인도에서 겁나 똥머리한 누가 왔냐면 네, 석가모니가 왔어요. 석가모니. 그 말은 바로 뭘까요? 네, 불교가 전래돼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됐다. 근데 시험에 나옵니다. 자, 불교가 어떻게 전래됐느냐? 자, 정답은 비단길 타고 왔다. 비단길 타고 왔다. 비단길 타고 네, 똥머리 석가모니가 띠리리리리 네, 이렇게 왔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 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네, 거시기가 없어요. 거시기 뭔데요? 네, fire egg, fire 불, egg 달걀이란 뜻일까요? 네, 불, 알 뭐죠? 하여간 그게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책을 썼기 때문이죠. 역사서를 썼습니다. 자, 그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하시죠? 네, 사마천이 사기 쳤다. 네, 이렇게. 아, 이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채륜이 뭘 만들었냐면, 네, 종이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뭐, 재지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 호족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방 귀족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 호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한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최고 중심이 바로 누구라고? 호족이야. 한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최고 중심 계층이 누구라고? 호족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라 최고의 상류층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호족이야. 알았어? 자, 그런데 이 호족이 시험 문제 답이 되려면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향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향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에 살면서 돈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호족이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방에 살지. 근데 그 지방을 다른 말로 향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향촌을 지배하는 상류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향촌이란 말이 들어가. 그러면 그건 누구에 대한 설명? 네, 호족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한나라의 특징이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금요 한나라 무제까지 설명을 좀 해주고 갔는데요. 여러분들 한나라 무제는 전성 기죠.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는 힘이 센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왕망이라는 겁나 이제 씨바바룰라 네 씨발라 먹는 수박이 나오는데 자 얘가 어떻게 했느냐 한나라를 잠깐 무너뜨리고 얘가 네 신나라라고 네 신나라 네 신나라 네 신나라 네 그죠 신나라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신나라도 별로 이거 다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 아니야. 근데 이제 책에는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살짝쿵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신나라를 누가 없앴냐면 바로 광무제라는 사람이 없애고 이 광무제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한나라를 이어받았다 해서 후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알았지? 자 어쨌든 후한까지 또 신나라까지 묶어서 우리는 그냥 통틀어 그냥 한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았지? 그러니까 뭐 신나라나 후한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결국 이 후한이 누구한테 멸망이 되냐면 이 한나라 말기가 되면 한나라도 엄청나게 흔들려. 그러니까 한나라가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살기 힘들면 누가 가장 힘들까? 네, 농민들이 살기 힘들겠지? 그래서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 여러분들 먹을 게 없으면 이 농민들이 뭐로 변할까요? 네, 뭔가로 이렇게 진화합니다. 포켓몬스터가 진화하는 것처럼 농민들이 진화하는데 뭘로 진화하느냐? 네, 도둑으로 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노란색 머리띠를 노란색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서는 도적질을 하기 시작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황건적의 난이다.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으로 한나라 자체가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쇠퇴하는 거야. 알았어? 황건적의 난으로 여기저기서 도둑놈들이 막 일어나니까 한나라가 못 버티겠지. 그러니까 한나라의 힘이 약해져. 그래서 한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혼란하니까 여기저기서 영웅들이 막 나타나. 그 영웅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비, 장비, 관우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냐면 걔 누구지? 내 조조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빨리 저 황건적들을 이기자라고 하면서 이런 애들이 여기저기에 막 나라를 세워. 근데 세운 나라 중에서 조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뭐냐면 위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위가 어떻게 하느냐? 아예 한나라, 지금 황건적의 난으로 쇠퇴한 한나라를 아예 어떻게 한다? 위나라가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한나라는 누구한테 멸망당했다고? 위한테 멸망당했다. 한나라는 누구한테 멸망당했다고? 위한테 멸망당했다. 알았지?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은 위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책, 바로 삼국지죠? 뭐 또 여러분들이 연락 게임한 삼국지. 그 삼국지 시대가 이제 나와. 알았지?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고 갔습니다. 정리를 쫙 해주고 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지답 게시판 오셔서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네, 요구하시면, 네, 선생님이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하면 안 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천송이 닮은 선생님. 네 그래서 어디 소문내지 마. 네 천송이 닮은 선생님 또는 네 우유빛깔람보쌤 네 이렇게 부르면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진짜 네 이러면서 또 우리 친구들한테 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